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연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도 오랜만에. 리포트 가지고 왔죠? 네,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열어서 너무 신나요. 신나죠? 네. 축구 와가지고 졸려서 잠깐 이렇게 생각할 시간 가졌더니 이마에 자국이 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포트 첫 번째 뚜껑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의 기운을 이어가서 또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인데요. 이 대신증권에서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라며 77만 원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네, 어제 고려 아연이 뭔가 지분을 이렇게 맞바꾸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와 함께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현재도 여전히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주가 4% 이상 강세 보였다가 지금은 다소 상승폭 줄였으나 여전히 3.4% 오르고 있습니다. 63만 8천 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23일이었습니다. 이 고려아연과 LG화학 그리고 하나는 자사주 교환 안건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변화된 고려아연 지분 현황을 일단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고려아연이 맞교환하는 이 지분 비율은 총 6.02%로 이렇게 LG화학은 2,576억 원 규모 그리고 하나와도 1,568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전략적 투자자 3곳 그리고 이 재무적 투자자 2곳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두고 대신증권에서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우군 또 어떤 동맹을 맺었는지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짚어볼 텐데요. LG화학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A법 충족을 위해서 원재료 발굴 등을 위한 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렇게 2차 배터리 소재 사업, 이 협력 강화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LG화학은 양극재 분야에서 라인당 1만 톤 이상의 생산성을 갖고 있고요. 이 고려아연은 양극재 또 제조 역량을 각각 갖췄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클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LG화학의 경우에는 울산에 조성 중인 전구체 공장, 이 생산 능력 확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너지 효과 기대를 더욱더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 하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환경 에너지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신사업, 그린 수소 사업 쪽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이번 제휴로 수소 또 풍력 발전 등 그린 에너지 사업 분야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또 그린 수소 쪽 동맹 소식을 알렸지만 앞서 짚어드린 대로 전일 고려아연 6%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그간의 고려아연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8월부터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 배경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사주 교환 소식을 알리면서 계열사 분리를 위한 조건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에 이 전일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신성장 동력에 시장은 주목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과 한화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이와 함께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신사업 관련해서도 시장의 내용이 전해졌죠. 네, 함께 또 발표된 신규 투자 내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투자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고려아연은 하나와 LG화학 맞교환하고 남은 약 3%의 자사주도 처분을 했습니다. 이 매각 대금을요. 미국의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인 아그니오입니다. 아그니오의 잔여 지분을 인수하는 데 투입할 계획을 밝혔고요. 또한 이 밖에도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3대 신사업입니다. 신재생, 배터리, 그리고 자원순환 이렇게 3대 신사업 전반에 투자하면서 중장기 원동력을 더해줄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구축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보고서 또한 증권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이러한 신규 투자 내용 보고 또 한화나 LG화학과 함께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산업도 같이 영위할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확인해본 리포트 목표 주가는 77만 원이었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약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가을에 한 차례 올랐고요. 그 후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고 최근에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주가의 상승, 그에 따른 목표 주가의 갭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신규 사업 내용이 시장이 더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첫 번째 리포트 고려아연 자세하게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주항공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단 제목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여행하면 당연히 제주항공이지라는 제목을 냈지만 목표 주가는 다소 내렸는데요. 이 내린 건 바로 코로나로 인한 업황을 조금 반영해서 하향 조정했지만 이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항공편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도 그렇죠. 처음에 정말 비쌌는데 최근에 지금은, 가격도 조금 내려가고 있나요?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약간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또 대폭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제주항공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늘장은 올라갔습니다. 4.8% 오른 1,9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투자 포인트 일단 실적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하늘길이 열리면서 특히나 일본 여행 재개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보다 못 미친 다소 아쉬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래프 통해서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항공 3분기 매출은 1,9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6억 원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영업이익 쪽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강한 회복을 예상하고 이렇게 공급을 7월에 대폭 늘렸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이 수요가 따라주지 않자 3분기 이 손실폭을 키운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기대만큼 못 미친 3분기 실적, 특히나 영업이익 쪽에서 적자를 지속했지만 4분기부터는 오히려 강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실적 내용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4분기인데요. 4분기 일본 여행하면은 이제 또 온천. 말이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추워가지고 온천 여행이 이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4분기는 어떤 부분 좀 기대한다고 합니까? 네, 4분기는 진짜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내년에는 더 좋지라면서 추후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일본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0월, 11월 이후 이 동사의 여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제선 추이 전망입니다. 실제로 직전 분기 대비 일본 여객을 비롯해 국제선 상승이 이렇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국내 LCC 인천공항 수송 실적 추이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국내 LCC 인천공항의 수송 실적 추이를 봤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이 제주항공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색깔로 체크한 부분이 제주항공이고요. 다음 이제 타 여행사를 함께 비교한 건데 그래프 오른쪽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제주항공이 유독 경쟁사 대비해서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복세에 힘입어 12월 또 연말도 기다리고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내년 초 이렇게 설 연휴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여행 성수기가 다가온다며 코로나 전인 2019년 대비해서 이 70% 수준의 회복도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가 하락세 그리고 달러 약세까지
현재까지 이러한 LCC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 외 손이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들어와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한 업황 자체를 이전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다소 내려잡았지만 단일 기종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주항공 그리고 강한 일본 여행 수요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이 4분기 당연히 영업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통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권 내에서 가까운 나라들에 대한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는데 그 여객 수요는 계속해서 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에어나 티웨이항공도 굉장히 전혀 거의 전무했던 그런 항공사 여객 수송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확 올라서는 상황. 근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100%다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공사 직원들도 그렇고 파일럿도 그렇고 다 재정상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고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를 좀 바라봐야 할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트렌드를 바로 또 반영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네.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속속 그 일본 여행에 대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래요?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회복세를 체크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성환 아나운서가 여행 되게 가고 싶나 봅니다.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네, 찾아본 것 같은데요. 제주항공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쵸. 주가는 그날 개파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이었습니다. 8,740원 선까지 떨어졌던 11월 22일 날이었고요. 그러나 그 후로 주가는 계속된 양봉 흐름을 보이면서 이전 주가 수준을 거의 다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시장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금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했고요. 워낙에 또 하락해 있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은 채 지금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목표 주가로 제시된 부분들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30% 정도의 상승 여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의 정상화 그에 따른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항공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오늘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